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크의 샹송 프랑스어입니다. 샹송도 배우면서 프랑스어를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곡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리고 많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Françoise Hardy의 Comment te dire adieu입니다. 네. 정말 멋진 곡이니까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도록 해요. 자, 그럼 먼저 프랑소아즈 하르디에 대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프랑소아즈 하르디는요, 프랑스 파리 출신입니다. 1944년도에 태어났는데요. 네, 어린 시절에는 홀어머니와 함께 조금 불행한 그런 시절을 겪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문학적인 재능,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프랑소아즈 하르디는 대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한 기념으로 받은 선물 기타를 가지고 자작곡한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요. 두 번째 앨범인 Tous les garçons et les filles가 1962년에 아주 프랑스에 크게 히트하면서 많이 팔려가지고 그때부터 대중의 인기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프랑소아즈 하르디를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게 해준 곡은 바로 오늘 배우실 Comment te dire adieu 이 노래입니다. 크게 히트한 이후로 프랑소아즈 하르디는 정말 그야말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고요. 아름다운 외모와 늘씬한 몸매로 패션계에서도 굉장히 주목과 사랑을 아주 한 몸에 받은 그런 패션 아이콘이기도 했죠. 네. 자크 듀트롱이라는 프랑스의 유명 배우와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요. 그 아들 역시 재즈 기타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프랑소아즈 하르디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수 중에 한 명이죠. 자, 이제부터 노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곡 Comment te dire adieu는요. 원래부터 프랑스 샹송이 아니라 미국의 팝송이었어요. 1966년도에 미국의 마가렛 화이팅이라는 여가수가 부른 It Hurts to Say Goodbye라는 곡을 프랑스의 프랑소아즈 하르디가 듣고 좋아서 세르지 겐스부르에게 작사를 의뢰한 곡이죠. 그래서 불어로 번안된 이 곡을 프랑소아즈 하르디가 불러가지고 사실상은 팝송의 원곡보다도 불어 버전인 이 샹송판이 이 곡이 더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 곡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광고 음악 등 사용이 돼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이고요. 지금도 꾸준히 여러분들 듣고 찾아주시는 곡이에요. 네, 그러면 이 노래 가사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할게요. 먼저 제목부터 볼까요? 네, Comment te dire adieu. 이 제목의 Comment은 어떻게 라는 뜻의 의문부사예요. 네, 뜨는 당신에게, 너에게 라는 뜻의 간접 목적어이고요. dire가 말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네, 원형으로 쓰였죠. 네, adieu가 바로 dire 동사의 목적어인데요. adieu가 안녕이라는 뜻의 단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당신에게 안녕이라고 말할까? 네,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주인공의 마음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사를 한 소절씩 살펴보기로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Sous aucun prétexte, je ne veux avoir de réflexes malheureux. 네, 조금 길지요? Sous aucun prétexte, je ne veux avoir de réflexes malheureux. 먼저 sous aucun prétexte부터 살펴보죠. 네, sous aucun prétexte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런 말입니다. 네, 수가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의 전치사이고요. aucun은 어떠한, 그 어떠한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pretext라는 단어가요. 네, 변명, 핑계라는 뜻의 명사인데요. 네, sous aucun prétexte 이렇게 하면 자, 어떤 변명 아래에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런 의미죠.
이 문장의 주어가 je가 나왔어요. 네, je는 1인칭 단수 주격인칭 대명사죠. 나, 저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네, 나는 이 말이죠. 네, ne veux 동사가 가 나왔고요. 그 앞에 느라고 나온 표현은 바로 부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인데요. 동사가 바로 가 나왔는데요. 이 v는 원하다라는 뜻의 vouloir 동사의 1인칭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 je ne veus가 되죠. 그런데 이 vouloir 동사는 뒤에 바로 동사의 원형을 연결해서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avoir 동사가 나왔죠. 네, avoir 동사는 가지다라는 뜻인데요. 이 vouloir 동사 다음에 avoir니까 가지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 avoir 동사의 목적어가 réflexe라는 말이 나왔어요. reflex는 반응, 반사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라는 얘기인데 앞에 드가 나왔죠. 네, 이 드는 부정의 드라고 하는데요. reflex가 뒤에 s가 왔죠. 네, 복수형 명사인데요. 부정문에서는 이 명사 앞에서 부정간사가 드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 가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de réflexe 이러면 목적어입니다. avoir 동사의 목적어이고요. 자, 뒤에 나오는 표현이 malheureux 이렇게 나왔죠. 네, malheureus가 불행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앞에 reflex를 꾸며주는 표현입니다. reflex가 남성 명사인데요. 복수형이거든요. malheureus가 형용사로서 이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네, 그래서 malheureux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네. 자, heureux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행복하다라는 뜻의 형용사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mal, 이 부정의 표현 mal이 붙어가지고 불행하다라는 뜻의 형용사가 된 것이죠. 네, malheureux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발음은요. 입술을 입술을 한 상태에서 에 소리를 내는 거고요. 네, 뒤에 나오는 이 는 앞에 나온 발음보다도 훨씬 더 입을 작게 벌리는 오에서 에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발음을 해보자면 malheureux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네, malheureux 네, 이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전체를 읽으면서 발음을 해보면요. Sous aucun prétexte, je ne veux avoir de réflexe malheureu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나는 불행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이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Il faut que tu m'expliques un peu mieux. Il faut que tu m'expliques un peu mieux. 자, 이 문장은요, il faut 구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 문장인데요. il faut는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il faut. 네. 그런데 여기 il faut 뒤에 접속사 그가 왔죠. 네, 그래서 뒤에 절이 연결된 그런 형태인데요. il faut que 다음에 나온 주어가 tu입니다. 네, tu는요 2인칭 주어입니다. 당신이 혹은 너가 이런 의미의 주어인데요. 네, tu 발음 볼까요? tu는 입술을 입술을 한 상태에서 이 소리를 내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tu 이렇게 한 번에 발음하셔야 되고요. 자, tu m'expliques. 네. 동사가 explique라는 동사가 왔어요. 네, explique는 설명하다라는 뜻의 동사 explique의 2인칭 현재형인데요. 이 explique 앞에
그러니까 M 아포스트로피가 연결되었죠. 네. 이 M 아포스트로피는 뭐라는 1인칭 단수 목적어가 바로 explique,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되는 동사와 연결하면서 모음 충돌을 피해서 한 번에 발음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설명하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 거죠. 네. Tu m'expliques 하면 당신이 나에게 설명하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앞에 il faut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설명해야만 해. 혹은 당신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뒤에 나오는 표현이 un peu mieux 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전부 다 부사적 표현이죠. 네. un peu는 조금, 약간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un peu, un peu 이렇게 발음해요. 네, un은 하나의라는 뜻의 부정관사죠. 그런데 발음은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발음하시다가 코로 올려서 하는 발음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러그 할 때 그 발음입니다. 입술을 한 상태에서 에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un peu 그 다음에 mieux가 또 나왔죠. mieux도 부사입니다. 잘이라는 뜻의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un peu mieux는 좀 더 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해 주어야 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이런 의미가 된 문장이죠. Il faut que tu m'expliques un peu mieux. 그리고 또 이어서 앞에 나왔던 문장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Mon cœur de silex, vite prend feu. Mon cœur de silex, vite prend feu. 주어가 mon cœur de silex입니다. 네, mon cœur는요, 몽이 나의라는 뜻의 1인칭 소유 형용사이고요. cœur가 마음, 심장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cœur, 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cœur는 아까 말러그 할 때 이 어처럼 입술을 한 상태에서 에 소리를 낼 때 나오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cœur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de silex라는 표현이 바로 이 cœur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표현인데요. de는 쓰이라는 뜻의 전치사이고요. silex는요, 부싯돌, 이렇게 불을 탁 지피는 그런 돌을 부싯돌이라 그러죠. 네, mon cœur de silex니까 부싯돌의 심장, 부싯돌 같은 심장은 이 말이 되는 거죠. 이 심장이 주어로 왔죠. 네, 동사가 펑이 왔어요. 네, 펑은 펑드가 동사. 네, 영어의 take처럼 잡다, 택하다, 취하다, 타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 동사가 바로 펑드가 동사예요. 펑드가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인데요. 펑드가 푸가 불이라는 뜻의 명사인데요. 네, 펑드가 푸 하면 불을 붙이다, 불이 붙다 라는 뜻의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펑드가 동사 앞에 with가 왔어요. 네, with는 빨리 라는 뜻의 부사죠. 네, 그래서 with puff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주 빨리 쉽게 불이 붙어요. 이 말이죠. 푸 발음도 아까 안뿌처럼 발음 나오죠. 네, 입술을 한 상태에서 에 소리를 내는데 꽈보다는 좀 작게 벌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mon cœur de silex vite prend feu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네, 부싯돌 같은 심장은 빨리 불이 붙어요. 사랑에 빠지지요. 이런 의미죠. 네. 요즘 흔하게 하는 말로 금방 사랑에 빠지는 네, 금사빠의 경우인 거죠. 네. 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on cœur de pyrex résiste au feu. Ton cœur de pyrex
résiste au feu. 네,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네, 아까는 mon cœur라는 말이 나왔죠. 나의 심장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ton cœur입니다. 똥은 너의, 당신의라는 2인칭 단수 주어 뒤에 소유 형용사예요. 뒤에 cœur가 또 나왔죠. cœur가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심장은 이 말인데 이번에는 실렉스가 아니고요. de Pirex라고 했어요. 네, Pirex. Pirex는 강화 유리를 말하죠. 예, 영어로는 뭐 Pyrex라 그러는데 불어에서는 이 Y라고 그러는죠. Y가 불어에서는 항상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Pyrex 하시면 안 되고요. Pirex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Pirex. 네, ton cœur de Pirex. 강화 유리 같은 당신의 심장. 네, résiste. 네, 동사가 résiste가 왔어요. 네, résiste는 어디에 저항하다라는 뜻의 résister라는 동사예요.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바로 résiste인데요. au feu라고 했어요. 네, 이 au는 어디에라는 뜻의 전치사 a에다가 feu는 le feu 남성형 단어예요. 그래서 전치사 a와 정관사 le가 연결될 때 바로 축약관사라고 부르는데요. au라는 단어로 축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résiste au feu 이러면 불에 저항하다, 그러니까 불에 견디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 바로 résister au feu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ton cœur de Pirex résiste au feu 이러면 강화유리 같은 당신의 심장은 불에도 견디지요. 네, 불에도 끄떡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Je suis bien perplexe. Je suis bien perplexe. 이 문장의 주어가 you가 나왔죠. 네, 나는 suis, 동사가 sui가 나왔는데요. 이 sui는 이다 라는 뜻의 동사 être,의 1인칭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je suis 하면 나는 뭐뭐 합니다, 뭐뭐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뒤에 나오는 형용사가 perplexe가 나왔는데요. perplexe는 혼란스러운, 아주 당황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거든요. 그 perplexe라는 형용사 바로 앞에 bien이라는 부사가 왔어요. bien은 매우, 잘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je suis bien perplexe 하면 나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죠. Je ne veux me résoudre aux adieux. Je ne veux me résoudre aux adieux 라는 표현이 왔죠. 네, 여기도 주어가 you가 왔어요. 나는 ne veut가 나왔죠. 네, 아까처럼 vouloir, 네, 원하다라는 뜻의 vouloir의 1인칭 현재형인 veut 앞에 ne가 또 나왔어요. 부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죠. 네, 근데 이 vouloir 뒤에 또 동사가 올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에 me résoudre라는 동사가 왔어요. me résoudre는 대명동사라고 부르는 표현인데요. 원형이 se résoudre입니다. se résoudre, 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me résoudre니까 내가 내리는 결론은 어떠한데 어떤 결론에 다다랐냐 하면 aux adieux가 왔어요. 네, adieux는 아까도 나왔던 표현이죠. 안녕, 헤어짐, 작별 이런 의미의 단어죠. 네, 그런데 이 adieu 뒤에 x가 왔어요. 네, 복수형입니다. 네, 복수형은 프랑스어에서 s가 복수형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adieu 같은 단어는 이 x가 복수형으로 왔죠. 네, 그런 복수형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o가 왔죠. 네, o는 전치사 a에 adieu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정관사로 복수형인 레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a와 정관사 레가 연결되면서 축약되는 축약관사가 바로 o입니다. 그래서 이 o 뒤에 adieu,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 adieu가 오면서 aux adieux 이렇게 연음이 돼요. 축약관사 o가
원래는 추역 관사로만 쓸 때는 끝에 나왔던 끝자음 x가 발음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몸으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서 연결해서 발음을 할 때는 오자디우 이런 식으로 이 x의 발음이 z 발음으로 발음이 나는 현상을 바로 연음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자 오자디우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을 읽어보면 Je ne veux me résoudre aux adieux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작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싶지는 않아 이런 의미입니다. 네, 결국은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Je sais bien qu'un ex-amour n'a pas de chance ou si peu. 문장이 좀 길지요? Je sais bien qu'un ex-amour n'a pas de chance ou si peu. 자, 여기는 이제 본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인데요. Je sais bien이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접속사 끄로 연결된 그 뒤에 또 문장이 있지요. 그래서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된 형식을 본문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문장의 주절 Je sais bien 부분을 먼저 볼게요. 네, 주절의 Je sais bien의 주어는 역시 je죠. 네, 1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je. 네, 동사는 알다라는 뜻의 savoir가 원형인데요. 이 savoir가 동사의 1인칭 현재형이 say거든요. 그래서 je sais 그러면 나는 안다라는 뜻인데요. 뒤에 또 bien이라는 부사가 왔죠. 그래서 나는 아주 잘 알아요 라는 뜻이 바로 je sais bien입니다. 그런데 뭐를 잘 아느냐? 이 아는 것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접속사 그로 연결된 종속절이죠. 네, 어떤 내용이냐 하면 un ex-amour라는 표현이 바로 종속절의 주어인데요. 앙은 하나의라는 뜻의 부정관사죠. 네, ex-amour라 그랬어요. 네, x는 네, 영어에도 x라고 하면 이전 과거형의 대상에 대해서 표현할 때 x라고 하죠. 네, 불어도 똑같이 씁니다. 네, 그런데 연결해서 나온 단어가 바로 amour죠. amour. 네, amour는 여러 번 나왔는데요. 사랑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죠. 그래서 ex-amour라고 하면 과거의 사랑, 이전의 사랑. 네, 그 이전의 사랑이 n'a pas de chance라는 표현이 이어졌죠. 네, 자, 동사가 avoir, 그러니까 가지다라는 뜻의 avoir 동사의 3인칭 현재형인 아가 연결된 형식이고요. 이 동사의 앞과 뒤에 부정의 표현이라고 그러는데요. ne pas가 이 동사의 앞과 뒤에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n'a pas라는 표현이 되었는데요. 네, 나빠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부정의 표현이니까. 네, 그래서 부정문이 되었고요. 자, 그런데 n'a pas de chance라고 했어요. chance는 기회 또는 행운이란 뜻의 여성명사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chance 앞에 나온 이 de가 또 부정의 de인데요. 네, 부정문에서는 부정관사나 부분관사 이런 관사들이 바로 드의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부정의 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기회가 없다 이런 의미가 바로 n'a pas de chance라는 표현이죠. 과거의 사랑이 기회가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과거의 사랑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 뒤에 연결되는 표현이 u, si, 라는 표현인데요. 우는 혹은 또는 이라는 뜻의 접속사이고요. si, 네, si는 아주라는 뜻의 부사고요. 뿌가 적다, 거의 없다 이런 뜻의 또 부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si, 하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아주 적다 이런 의미가 바로 si인데요. 우가 앞에 왔기 때문에 이루어지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아주 확률이 희박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ex-amour n'a pas de chance ou si peu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Je sais bien.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네, 이해되시죠? Mais pour moi, une explication vaudrait mieux. Mais pour moi, une explication vaudrait mieux. 이 문장은 mais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mais는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pour moi라는 표현이 왔죠. 네, pour는 뭐뭐를 위하여 혹은 뭐뭐에게는 이라는 뜻의 전치사이고요. moi가 나라는 뜻의 1인칭 주어 je의 강세형 대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보통 강세형 대명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의미가 바로 pour moi가 되는 거죠. 이어지는 une explication이 바로 이 절의 주어가 되는데요. 네, une explication. une는 하나의라는 뜻의 부정관사 앙의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une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자, une의 u가 바로 아까 tu 할 때 봤던 그 u 발음이죠. 네, 입술을 우 한 상태에서 이 소리를 내면 발음되는 소리가 바로 u인데요. 이 u 다음에 n, 가 왔기 때문에 une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une explication. 네, explication은 설명, 해명이라는 뜻의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이 vaudrait mieux. 동사가 vaudrait가 왔어요. 네, vaudrait는 필요하다,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의 valoir라는 동사인데요. 이 valoir 동사의 조건법 시제입니다. 가정이나 추측 이런 내용들을 표현할 때 바로 조건법 시제를 쓰는데요. 자, 여기서는 vaudrait mieux라고 그랬어요. mieux는 더 잘 이런 의미의 부사라 그랬죠. 네, 그래서 더 나은 설명이 나에게는 아마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바로 une explication vaudrait mieux가 됩니다. 네, 또다시 sous aucun prétexte가 나왔죠. 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다음에 이어진 표현이 Je ne veux devant toi surexposer mes yeux. Je ne veux devant toi surexposer mes yeux. 역시 주어가 you가 나왔어요. 나는. 네, 그런데 동사가 veux, 그러니까 vouloir 동사의 1인칭 현정이죠. 원하다라는 동사가 또 사용되었는데요. 앞에 ne, 부정의 표현 ne가 또 왔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요. 네, 뒤에 동사의 원형이 또 연결되었죠. surexposer라고 했어요. surexposer는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 바로 surexposer예요.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mes yeux가 왔어요. 네, mes는 나의라는 뜻의 1인칭 소유형용사 몽의 복수형입니다. 뒤에 이유가 왔죠. 예, 이유는 눈이라는 뜻의 단수명사 의의 복수형입니다. 눈은 항상 두 짝이잖아요. 그래서 이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앞에 소유형용사 메가 오면서 복수형이기 때문에 끝자음 s가 이유 몸으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서 연결되면서 mes yeux 이렇게 연음이 되는 현상이 또 있죠. 네, 그래서 mes yeux 하면 나의 눈 이런 말이죠. 그런데 surexposer mes yeux는 내 눈을 당신에게 드러내서 보이고 싶지 않아요. 들키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surexposer 앞에 devant toi라는 상황보호 표현이 또 왔죠. 네, devant은 뭐뭐 앞에서 이런 말인데요. 전치사입니다. toi가 바로 너 혹은 당신이라는 주어 뒤에 강세형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당신 앞에서는 내 눈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눈이라든지 아니면 당황하는 눈이라든지 뭔가 아쉬워하는 이 눈의 표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가사가 바로 Je ne veux devant toi surexposer mes yeux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Derrière un Kleenex, je serai mieux. Derrière un Kleenex, je serai mieux. derriere가 뭐뭐 뒤에서라는 뜻의 전치사인데요. derrière, derrière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또 나왔죠. 하나의 네, 클리넥스. 네, 클리넥스는 말 그대로 티슈죠. 클리넥스라는 티슈죠. 네, 그래서 이 티슈 뒤에서 티슈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눈을 닦잖아요. 그죠? 이 눈물을 닦는 순간에 상대방에게 표정을 숨긴 상태에서 시간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je serai mieux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je는 나는 이라는 뜻의 1인칭 주어이고요. serei는 알다라는 뜻의 동사 savoir의 조건법 시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mieux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크리넥스를 가지고 내 표정을 숨긴 상태에서 시간을 좀 벌면서 나는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네.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이냐 하면 comment te dire adieu죠. 네, 어떻게 당신에게 adieu, 작별을 해야 할지 나는 이 시간을 벌면서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네, comment te dire adieu.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u as mis à l'index nos nuits blanches, nos matins gris-bleus. Tu as mis à l'index nos nuits blanches, nos matins gris-bleus. 여기서 주어는 뒤가 나왔죠. 당신은, 너는 이런 말이죠. 자, 아미가 동사예요. 네, 복합 과거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는 avoir 동사의 현재형이죠. 조동사로 나왔고요. 미가 놓다, 넣다 이런 말인데요. mettre 동사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tu as mis, 아는 전치사 아고요. 네, 랭덱스는 검지라는 말이거든요. mettre à l'index 하면 부인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당신은 부인했어요. 뭐를 부인했느냐 하면 nos nuits blanches예요. no는 우리들의 라는 뜻의 소유 형용사이고요. 뒤에 복수형이 올 때 쓰는 표현입니다. no, 네. nuit가 밤이라는 뜻의 여성명사의 복수형이죠. 뒤에 s가 붙었어요. 네, nuit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blanche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얀, 흰, 백색의라는 뜻의 남성 형용사거든요. 이 남성 형용사 블랑의 여성형이 바로 blanche입니다. nuit가 여성명사인데 복수형으로 왔기 때문에 blanche, 블랑의 여성형인 블랑슈가 역시 복수형인 s가 붙어서 블랑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얀 밤이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하얗게 지새운, 사랑을 하느라고 하얗게 지새운 이런 밤들, 네, 그런 밤들과 nos matins gris-bleus 이랬어요. 네, 역시 no는 우리들의 말이죠. 네, matin은 아침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남성 명사이고요. 끝에 s가 왔죠. 그래서 우리 아침들. 자, 그런데 gris-bleu라 그랬어요. gris는 회색빛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고요. blue는 청색의, 파란색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회색의 아침이라는 거니까 새벽의 동틀녘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긴 밤을 지새우고 아침도 둘이서 함께 맞았던 그런 새벽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이 둘이는 헤어지지 못하고 밤새 함께 했던,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때를 당신은 검지를 들어서 아니야,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Tu as mis à l'index nos nuits blanches, nos matins gris-bleus. 그리고 또 이어서 앞에 나왔던 문장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Mais pour moi, une explication vaudrait mieux. 하지만 나에게는 더 나은 설명이 필요해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이 후렴 부분이 반복됩니다. 이 노래는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비교적 짧은 곡입니다. 아주 심플한 가사의 내용이지만 마음이 떠난 연인에게 작별을 고하려고 마음을 다잡는 여인의 마음을 잘 표현한 곡입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Merci beaucoup. À très bientôt. Au revoir.